안녕하세요. 오픈도어에 투자하고 있는 오도쿠입니다. 네, 오늘 주가 상황을 한번 봤는데요. 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가 이만큼 떨어졌으면 오늘은 요만큼 더 떨어진 상황이고요.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 보니까 오픈도어가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네, 시장이 마이너스가 됐고요. 네, 계좌가 다시 하루 만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마이너스가 됐고요. 공포 지수는 41이고요. 데이터 도어는 930. 저번 달에 930개 정도 한 걸로 나오네요. 지금 애틀란타랑 피닉스 요 두 개가 지금 탑 2로 올라온 상황이네요. 예전엔 네 개가 비슷비슷했는데 지금 요 두 개가 조금 비슷비슷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마진율이 좀 좋은 범위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작년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디스코드 데이터도 한번 볼게요. 지난 몇 년간 제가 본 바에 따르면 SP를 움직일 유일한 것은 요금 인하 또는 다가오는 요금 인하에 대한 언급뿐입니다. 회사는 지침에 비해 크게 성장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며 분명히 규모 확장을 주저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고 이게 금리 인하 때문에 뭐 주가가 좀 몇 번 움직였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회사적으로 크게 변하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뭐 따로 열었는데 이게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임원이라고 마이크 델프레레트라고 해서 저번에 팟캐스트 했던 그 사람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런 24일 날 이런 기사 같은 걸 썼는데 이 오픈도어가 제일 많이 팔았다. 어, 주식을 제일 많이 팔았다라고 이렇게 좀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살펴보면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부동산 최대 공개 기업의 CEO는 회사 주식 매각으로 인해 1억 4,500만 달러에서 0달러까지 다양한 상승 여력을 보인 반면 해당 기업은 막대한 금전적 이익과 손실을 입었다. 라는 내용이고 오픈도어만 좀 보자면 2021년부터 23년 사이에 오픈도어는 순손실 23억 달러, 조정 에비타 손실 7억 3,700만 달러 등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겪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재무지표입니다. 라고 나오는데 현금 흐름에 거의 근접하다고 하네요. 오픈도어 CEO는 수십 건의 거래를 통해 회사 주식 1억 4,500만 달러를 매각했다. 이게 에리고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 2년 동안 1억 1,200만 달러를 팔았고요. 마켓플레이스 사장으로 3,200만 달러를 매각한 뒤 24년 1월에 회사를 떠났다. 엄청 많이 팔은 거죠.
나타나는 애요. 21년 첫 판매부터 23년 마지막 판매까지 오픈도어 주가는 83% 하락했다. 다 L29 때문에 떨어진 듯하게 포장을 해놨죠. 오픈도어 CEO 스탁을 판 이력인데 뭐 이때 많이 팔고 이때 또 팔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진로우 CEO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에 가까웠던 2001년 3월에 8,600만 달러 회사 주식을 매각했다. 이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죠. 최고치에 가까웠을 때 판매하는. 오픈도어는 또 그렇지가 않다 보니까 요때 팔았다고 하네요. 대단한 꼭지점에서 팔았네요. 뭐 대부분의 CEO가 매도를 했다고 하네요. 레드핀 CEO도 뭐 EXP CEO도 회사 주식을 매도하고 대부분 이제 매도를 했는데 L29가 제일 많이 팔았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주식 매각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네요. 오픈도어 전 CEO L29가. 오픈도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상장한 컴파스의 CEO는 주식을 전혀 팔지 않았다고 하네요. 애니웨어의 CEO도. 이런 기업도 있는데 오픈도어는 일부러 팔려고 주식을 상장한 느낌이야. L29가 그런 기사였어요.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분석가의 예측에 따르면 자사의 우수한 수익 전망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PS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성장 전망을 볼 때 우리는 잠재적 위험이 P 이거 슬래시 S 이게 PSR인가요? 비율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격 리스크는 매우 낮아 보이지만 투자자들은 향후 수익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가격 대비 판매 비율이라고 하네요. 0.2. 이는 부동산 업계의 모든 회사 중 거의 절반이 1보다 크기 때문에 8배 그리고 8배보다 높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낫다란 얘기인가요? 그들은 대신 임대를 원하고 이는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집을 안 사고 임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문서가 하나 나왔는데 주주총회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거기 안에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 내용은 나중에 좀 한번 보도록 해야 되는데 발행 주식수 6억 8,800만 주 중에 내부자 소유가 많지 않음. 한 5% 정도 갖고 있죠. 내부자가. 요런 데이터인데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 안에 같은 내용이고요. 아담 베인, 그다음에 캐퍼 및 글렌 솔로몬이 그들의 자금을 통해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위원회를 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 이따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금 보너스도 제공된다고 하네요. 보상이 또 이루어지나 보는데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열어봤는데
게임 RSU이고 주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위해 경쟁하여 회사에게 좋을 거다라는 얘기겠죠. 이거는 어제 지표 봤죠? 예상보다 그렇게 6%대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데이터도어 X 의견인데, 이 데이터도어가 캡처해 놓은 내용이에요. 임원 보상 변경을 포함하여 다가오는 주주 투표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했다라고 하고요. 24년 조정 순이익 달성에 대한 현금 보너스. 이제 조정 순이익을 보너스로 하면은 뭐 현금이 나오나 봐요. 판매 및 취득된 주택을 기반으로 한 성과 기반 RSU라고 하고,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소유권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나 봐요. 5년 이내 연봉이 6배 또는 45만 주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해. 뭐 강제적으로 갖고 있으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뭐 연봉이 3배 정도밖에 3배를 넘어가는 금액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걸어놔도 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좋은 변화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과 중심 비중은 26%, 성과를 취득 판매한 주택에 연결하지만 수익에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 스프레드를 낮추어 쉽게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취득하고 판매한 주택에 대해서 성과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스프레드로 쉽게 조작이 된다. 거래량을 뻥튀기 해서 이런 것들이 조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네요. 이거는 아까 봤던 기사고요. 레넌이라는 회사가 전략적 투자와 펀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모든 투자는 80에서 97% 감소했다 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오픈도어가 있길래 한번 캡처해 봤습니다. 오픈도어랑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픈도어 지분이 투자 지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여기고, 오늘은 이게 SEC 파일링에 나온 내용인데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만 따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면 2023년에 우리가 수집한 주주 및 기타 피드백에 따라 보상위원회는 우리의 보상 철학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느꼈습니다. 24년도 임원 보상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 사항이라고 하네요. 2024년에 우리는 임원 보상을 회사 주주의 이익에 더욱 맞추고 NEO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회사 성과와 관련된 주요 기업 성과 목표를 향해 노력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임원 보상 프로그램에 2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라고 하고요. 이 2가지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기본 이 베이스에서 뭐가 추가됐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보상 범위를 더 늘린 것 같기도 하고, 이러한 변화의 실행을 통해 우리는 급여의 위험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요소가 회사 성과를 촉진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는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확인하라는 얘기인 것 같고,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성과급 제도 도입, 뭐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연간으로 성과급을 또 지급한다고 하네요. 2024년에는 모든 선임 임원에게 보상위원회에서 승인한 기업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연간 성과급 현금 보너스 제도를 도입했다. 돈을 더 준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상위원회는 24년 현금 성과 보너스에 대한 기업 성과 지표로 조정 순이익을 선택했는데, 이는 회사를 긍정적인 현금 흐름 위치로 유도하려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다. 조정 순이익을 달성을 하면 현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목표를 빨리 달성을 해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라. 돈을 받고 싶으면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더 돈을 줄 테니 좀 어떻게 해봐라라는 얘기겠죠. NNI 요게 조정 순이익이라고 했죠. 조정 순이익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GAAP라고 하는 회계 원칙이 척도이며 주식 기반 보상, 지분 증권 공정 가치 조정 및 무형 자산 상각 비용의 비현금 비용을 제외하도록 조정된 GAAP 순이익으로 계산된다. 뭐 계산 방식인 것 같은데, 요 계산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조정 순이익이 구조조정 및 법적 우발 사태의 발생과 같은 수익 창출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비용을 제외하므로 조정 순이익이 현금 흐름 위치에 더 잘 반영된다고 믿는다. 이 지표가 좀 더 좋다라는 얘기죠. 이게 지표가 좋아지면은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위치에 달성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돈을 더 주겠다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네요. 성과 기반 제한 재고 단위, 이게 PRSU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입을 했다고 하네요. 24년 2월에 우리는 CEO인 캐리 힐러를 제외하고 주택과 관련된 목표 달성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PRSU를 지명된 각 임원에게 부여했다. 취득한 주택과 판매된 주택을 동일하게 가중치로 적용한다. 2023년에 수여된 캐리 힐러의 승진 보조금과 그녀의 현재 지분 및 총 보상 패키지를 고려하여 보상위원회는 23년과 24년 남은 기간 동안 캐리 힐러에게 추가 지분 보상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성과 지표 체계적인 유입 및 유출을 통해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강화하고 수익성 목표를 향한 진전을 장려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취득한 주택과 판매된 주택을 뭐 동일하게 가중치로 적용을 해서 뭐 많이 이거를 취득하고 판매를 하면 또 뭔가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주식을 주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회사가 좋아지려면은 이 사람들을 계속 쪼는 것 같은데, 이 쪼는데 보상을 확실히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달성을 해서 하면은 뭐 어찌됐든 현금이든 주식이든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게 경영진을 엄청 닭달 볶아야지 뭔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보상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긴 하네요.
이게 내용이 뭐 보면은 최고 경영자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이라고 돼 있고요. 친애하는 오픈도어 주주 여러분, 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는 오픈도어 테크놀로지의 24년 주주총회에 기여를 초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연차 총회는 라이브 오디오 웹캐스트를 통해 진행되는 완전한 가상회의라고 하네요. 가상으로 주주총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온라인으로 여기에 접속해서 회의 중에 질문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시간대가 맞거나 이러면은 뭐 접속하겠는데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좀 되면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메모해 놨다가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대를 보고 맞으면은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엔 그냥 넘어갔는데 가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 총회에서 기아의 주식을 대표하고 투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첨부된 위임장에 기아가 투표하도록 요청받은 사인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인터넷 전화 투표. 이게 뭐 이사회 선임 그런 거에 대한 투표를 하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오픈도어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네요. 기아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 돈이 여기 들어갔죠. 네.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24일 날 사인을 한 내용이고 요런 이제 그 주주총회에서 이런 문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사의 1급 이사로 선출되어 각각 뭐 연례 주주총회까지 재직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 사실 네, 접속을 해도 딱히 뭐라고 얘기하는지 영어로 얘기하기 때문에 잘 못 알아들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접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한번 접속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못 알아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내용이고 어제 영상에 대한 댓글이고요.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초성으로 내는 퀴즈인가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찐 반등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내용이고 DJ 잔다님의 댓글이었어요. 동철님이 오픈도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줬는데요. CEO의 자질과 미래 전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두 번째는 아이바잉 사업 모델의 혁신성과 독점성,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의 규모라고 하네요. 부동산 업계의 아마존을 꿈꾸는 오픈도어를 생각하면 100불 이상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인생을 바꿀 투자라 생각하면 100불 이상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모두 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모두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저는 요 내용이 다 투자한 이유 중에 저도 이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100불까지 저도 기다리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픈도어는
100불 이상 갈 수 있는 기업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적 발표하고 떨어질 것 같다, 오를 것 같다, 투표를 열어주세요. 대중들 심리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제가 실적 발표 하루 전에 한번 올려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픈도는 그냥 금리 보면서 사팔 중인데 이번에 국채 4.8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일부 팔았지만 그 정도부터 묻지마 매수하거나 금리 안정되면 바로 추매한다고 하네요. 네, 사팔을 저도 하고 싶지만 이게 계속 여기 집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창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팔은 좀 힘들고 단기 추세 뭐 이런 거를 보고 한번 팔고는 싶은데 또 팔면은 어쨌든 다시 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 어쨌든 최대한 많은 수량으로 갖고 있어야 나중에 반등할 때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장중 움직임을 보니 위에서 강하게 누르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군요 라고 하는데 엄청 누르고 있죠. 네,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매도 블랙 여러 개 걸려 있더라고요.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팔리고 이 매물들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없는 주식을 사다가 파는 공매도일지 그것도 궁금한데 오늘은 이렇게 많이 팔진 않은 것 같은데요. 평소보다는 팔았네. 근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팔기만 하는 요 그림이긴 하네요. 오늘 제가 또 새벽에 이렇게 급하게 뭔가 설문을 남기려고 했는데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다음에는 좀 더 고민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3명 정도 투표를 했고요. 오픈도어가 쉽게 반등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물어봤는데 이 답변이 따로 생각나는 게 없어서 막 적긴 했거든요. 근데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뭐 그런 설문조사가 돼버렸는데 다음에는 좀 주관식으로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호응이 있을 줄 몰랐는데 댓글이 13개나 달렸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생각나는 게 없다 보니까 세 가지 정도 예시를 들었는데 다 비슷비슷한 수치가 나왔어요. 결론은 다 안 좋은 내용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다 여러 가지 이유가 갖다 붙일 수가 있고 다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뭐 때문에 주가가 반등을 못하는지는 며느리도 모를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죠. 내용 한번 간단히 보면 댓글 내용들이 좀 좋은 것 같아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연님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비테크 기업들도 중소형주였을 때 10년 이상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10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숏배팅, 기관 세력, 금리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관심사는 오픈도어가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도 고금 살아남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닝 밟을 때 실적보다 서비스 지역이 늘어났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뭔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 같죠? 저는 여기에 자꾸 이렇게 신경이 쓰는데 좀 더 큰 그림
보고 계세요. 도박이지만 저는 미래의 부동산 거래는 오픈도어가 시도하는 플랫폼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금은 좀 미비하지만 그래도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오픈도어가 하고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 그림이 맞지 않나. 저도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미래에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사고 팔고 하는 시대가 분명히 열릴 거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의견에 동의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좀 큰 그림을 저도 좀 봐야 되는데 이 큰 그림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예, 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은 자꾸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네. 하트 한번 남겨드리고 답글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거 같이 한번 볼게요. 만약 서비스 지역이 4번 연속 줄어들면 미련 없이 정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눈물이 많이 나겠죠. 일단 서비스 지역이 뭐 제가 알기로는 53에서 50으로 좀 준 것 같은데 세계가 실적이 안 좋다기보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좀 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숫자가 제가 알기로도 줄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실적 부진으로 사업 철수는 아닌 걸로 기억이 되죠. 저도 실적 부진이 아니고 점유율이 낮아서 그냥 다른 데 집중하려고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트를 열심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덕배님이 그냥 10년물 국채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예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가 금리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장기채 금리랑 가장 연관이 깊다. 이분도 금리랑 뭔가 연관이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당장 오픈도어가 살아남을 길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되려면 단기 금리 인하보다 장기채 금리 10년, 20년, 30년물 금리들이 관건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전부 다 아닌 것 같다라고 하네요. 금리 때문에 실종된 이분도 금리 때문에 주택 거래가 실종됐다라고 하고요. 성장이 그것 때문에 부진이 됐다. 이분도 금리에 한 표를 던지는 지금 상황이 금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른 금리 영향을 받는 주식에 비해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고 올라갈 때 주춤하니 속이 터질만 하다라고 하네요. CEO도 떠난 회사 내부자들은 다 팔아제끼고 그러다 이게 다 지금 주가의 반영이 끝난 거고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이런 악재들이 다 소화가 된 상태고 현재 주가가 결국엔 낮은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기업 펀더멘탈은 그대로인 상태에 주위 외부 지표들과 금리가 안 좋다고 폭락한 다음에 역으로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금은 팔 때는 아니라고 하시네요.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일단 반영이 됐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일단 뭔가 기업이 하고 있는 일과 뭐 그런 것들이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 금리가 다시 좋아지고 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 떨어진 것도 결국엔 회복이 된다. 저도 이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지만 쉽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세 개 항목 모두 왜 이렇게 극단적인지 공매도 비중은 그냥 전향이던데 지금 상황 치고 많이 떨어져서 멘탈 약해지셨네. 요즘 계속 1비 하시고
예, 지금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러게요. 이유가 뭔가 좀 동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좀 급하게 적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설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잘 생각이 안 나면 주관식으로 달겠습니다. 지금처럼 댓글이 많이 달릴 줄 모르고 그냥 선정한 건데 어찌 됐든 그냥 궁금했어요. 왜 반등을 못 하는지. 워낙 잘 알지 못하는 주식 세계다 보니 기업만 안다고 뭐 이게 주식 투자가 잘 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은 싱숭생숭한 느낌이에요,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 떨어지면 좋긴 해요. 좋긴 하죠. 돈이 많다라면 아니면 돈이 계속 어디서 들어온다고 하면 좋은 분위기이긴 한데 떨어지나 뭐 근데 돈이 계속 생기질 않기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네. 떨어지고 올라가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마음이 그렇단 얘기죠. 네. 어쨌든 뭐 버텨보려고 합니다. 네. 다른 분들의 의견이 좀 아무래도 계속 보유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딴 생각 접고 그냥 일단 보유를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